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IS,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네, 순위파 반군 이슬람 국가, 보통 그냥 IS라고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예, 워낙 이름이 길어서요. 길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IS가 이제 굉장히 화제 중심이 된 건 네. 역시 그 참수 동영상 그렇죠. 공개 때문이겠죠. 네, 벌써 한 2주 만에 2명이나 참수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네, 그래서 그 잔인성, 네. 그리고 또 뭘 할지 모르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도 비슷한 어떤 트라우마가 네. 있기 때문이겠고. 그렇죠. 10년이 지났지만 이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기억은 아니니까요.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그렇죠. 김선일 씨가 참수를 당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그동안 어떤 직접적인 전쟁 또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이 IS가 지금 시리아 내에도 주둔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에 대한 공습까지는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10일 시리아 공습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그런데 거기서 시리아 공습도 할 수 있다라는 방침이 좀 애매해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네. 그 바로 다음 날에 그 존 케리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전쟁은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대테러 대책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았었어요. 네. 그런데 또 바로 그 다음 날 12일 날 백악관에서 지금 우리는 IS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또 다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락가락이네요. 네. 예,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또 이라크 공습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정부에서 자기네 땅에 있는 이 IS를 소탕하기 위해서 공습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었고 시리아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없었던 상태에서 공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건 일종의 시리아 국경 침입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문제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국가의 전쟁 상황이 되는 것도 있고 국제법적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런 방침이 나오니까 바로 러시아에서 즉각 반발하는 게 뭐 유엔 합의도 없고 그리고 시리아 정부의 요청도 없었고 한 상태에서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이른바 서방, 그러니까 유럽 쪽이 네. 이렇게 IS에 대한 이렇게 뭐 경계라든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도 이렇게 미국을 즉각적으로 지지하는 약간 스탠스는 또 아니라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테러 단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테러 단체 소탕이라는 그 명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지지하는데 하지만 국제법 위반 가능성도 있고 또 그래서 직접 이 시리아 공습에 우리가 참가하겠다라는 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핵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뭐 이런 데는 어떤가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외무장관은 시리아 공습에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 캐머런 총리가 나서서 뭐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여기도 약간 여지를 남겨둔 상태예요. 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뭐 지금까지 공습 참여 요청도 없었지만 요청을 받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고요. 또 프랑스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라크 공습에는 찬성하지만 시리아의 경우에는 이 국제법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네, 전체적으로 그런 입장인 거죠. IS 격퇴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공습은 글쎄 뭐 일단 내가 손을 대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시리아 공습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참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IS 격퇴라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시리아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셈인데 문제는 시리아도 또 이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어떤 상태죠? 그 11일까지만 해도 시리아가 얘기한 것이 이제 시리아 정부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침략이다라고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또 그 다음 날에 우리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동반자 관계다. 그래서 IS 문제 해결에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죠? 그런 입장도 애매하고요. 또 이게 더 복잡한 게 사실 미국이 작년부터 시리아의 현 정부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알 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우는 반군을 지원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에 IS 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리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서방이 적이군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리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기회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다라는 걸 내세우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거고 또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시리아 공습 자체가 네.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네. 미국이 결국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부터 정리가 돼야지 공습이 가능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 게 IS는 사실 그러니까 테러 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리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가라는 개념과는 무관한 네. 테러 조직인 건데 이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결국 국가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시리아도 엄연히 국가이고 또. 네, 이라크도 그렇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애매하게 네. 나타나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시리아 반군을 미국에서 정책 중에 하나가 IS 소탕을 위해서 공습은 미군이 주로 하되 지상에서는 시리아 반군이 자유시리아군이라고 하는 네. 온건파 반군을 지원해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이 반군이 IS를 격퇴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일단 공습 자체가 시리아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알 아사드 정권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런데 다음 IS 소탕을 위해서는 그렇죠. 반군을 지원하겠다라는 1단계는 정부랑 손을 잡아요. 2단계는 반정부랑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말이 좀 안 돼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가 봐요. 그 IS 지도부 개개인에 대해서 제거를 사살하겠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얘기도 있더라고요. 암살 프로그램처럼 그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뭐 그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IS 내부에 심어놓은 조력자를 통해서 뭐 대리 공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드론 같은 이런 항공작전으로 암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정예 특수요원들을 직접 동원해서 직접 타격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행동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게 여기를 둘러싼 너무 복잡한 정치적인 또 실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근본적으로 IS에 대한 격퇴 입장은 명확한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계속 따라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직도 거기 인질로 잡혀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스코틀랜드 소식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가 18일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307년 만에 독립하겠다. 그런 의지를 묻는 투표인 거죠? 네.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완전히 병합된 게 1707년이었으니까요. 307년 만에 독립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게 정말 핫한 이슈겠어요. 그렇죠. 이게 또 워낙 뿌리 깊은 갈등이었던 데다가 네. 물론 이제 이 갈등이 최근에 다시 첨예화됐던 거는 그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영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측에 너무도 이렇게 가혹한 긴축 정책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 박한 또 배경이 네. 또 이 피해 문제. 네.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 그러니까요. 켈트족, 뭐 이렇게 일단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본국 사람들이랑 다른 민족이다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는 정서가 그쪽에 네. 있나 봐요. 그래서 분명 이제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이게 스코틀랜드 인구로 따지면은 전체 한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런데 차지하고 있는 땅은 영국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해 유전이 스코틀랜드 쪽에 있죠. 아하. 근데 이 북해 유전 영국 에너지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곳이거든요. 영국이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절대로 용인하진 않겠네요. 네, 영국은 당연히 반대하고 나서는 거고 그런데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계속 영국 말을 들어야 해? 우리도 독립하면은 우리가 가진 이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작지만
평화롭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라는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노르웨이인가 봐요. 그 보면 네. 우리도 노르웨이처럼 그렇죠. 하겠다라는 네. 게 노르웨이처럼 살 수 있어라는 꿈인 거죠. 자원을 가지고 북유럽의 어떤 작지만 풍요로운 나라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일 투표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 초반에는 반대표가 더 많았다가 반대 의견이 많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찬성 의견이 50% 이상으로 확 올라갔었거든요. 노르웨이처럼 되겠다 그런 의견이.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또 반대 의견이 우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 독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독립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구호가 Better Together예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했을 경우에 오게 될 경제적인 파장, 경제적 불안 이런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죠. 실제로 지금 영국 뭐 대형 은행 같은 경우도 다 런던으로 본사 옮기겠다라고 협박하고 있고 네. 또 외국계 회사들도 다 스코틀랜드 떠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영국 입장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금융의 중심지 미국의 또 다른 미국 말고 또 중심지가 또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네. 게 이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네, 거의 이슈 지금 때문이죠? 거의 한 3년여 만에 최저로 막 떨어지고 뭐가요? 파운드화 가치가 파운드 막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그 실제 파장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도 이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하나의 국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유엔도 재가입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예. 재정적 부담이 또 엄청나게 크대요. 다 재정적 부담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돈이 안 들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도 만만치 그렇죠. 않겠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영국의 금융에 대한 안정성이 그 낮아지게 되면 그 여파 당연히 스코틀랜드에도 그렇죠. 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찬성과 반대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정말 그러면 막판까지 실제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투표 결과 분리를 하겠다는 표가 높으면 네. 영국은 그걸 순순히 따라줘야 될 뭐 의무가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영국이 반대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를테면 네. 뭐 시기 같은 것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뭐 그런 협상은 예, 나올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행한다든가 그 분리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하겠다 자체는 투표에 예, 달린 그런 거예요. 그 결정은 지금 주민투표에 달려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투표네요. 그런데 그 미래라는 건 알 수가 없고 네.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